이 작가입니다. 오늘은 독서가 왜 중요한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특히 어릴 때 해주는 독서가 왜 중요한지 꼭 들으면 오늘 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냥 책이 좋은가 보다라고 읽어주는 것과 독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고 읽어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고급 정보.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식은 빈익빈 부익부예요. 빈익빈 부익부. 자본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행에 이거 예를 듣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 이제 돈을 넣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런데 누구는 딱 3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누구는 나는 300만 원밖에 없는데 30억을 가진 거예요. 똑같이 숫자는 3으로 시작을 하지만 300과 30억의 차이는 굉장하죠. 그래서 일단 같이 은행에 돈을 넣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돈은 누가 더 불어있을까요? 당연히 30억 넣은 사람이 돈이 더 불어있겠죠. 그죠? 지식이 그런 거예요. 지식이 그렇습니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습득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활용을 해요. 이해되시나요? 다른 예를 다시 한번 쉽게 들어줄게요. 제가 이제 부동산에 관한 공부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부동산 책을 탁 펼쳤어요. 정말 기초 부동산 책이에요. 쉬운 거. 그런데 나는 거기 나온 용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동사는 뭐고 부동산? 기본적인 부동산 책 보면 엄청난 말들 있잖아요. 그런 용어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기본 책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러다 보니 그 책을 한 권 정말 기초 책이라고 하지만 그 책을 제가 배우고자 하면 시간도 정말 용어부터 알아야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초 책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이해를 못 하겠죠? 그러면 시간이 정말 걸리겠죠. 하지만 옆에 있는 누군가는 기본 용어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야. 부동산의 흐름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같은 책을 보더라도 너무 쉽게 보고 이해하고 심지어 책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고 이 책에서 건질 것이 무엇인지까지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거예요.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단순하게 책의 내용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것까지도 알게 되는 거죠. 통독과 사유가 가능한 거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책 한 권을 가지고 얻어내는 효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효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책 한 권의 차이로 보시면 안 돼요. 그죠? 책을 읽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책 한 권 보는 것이 힘들지만 그 한 권에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고 책을 읽는 것이 익숙하고 독서력이 좋은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책 한 권 읽을 때 2권, 3권, 심지어 그 이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읽은 권수가 더 차이가 날수록 아는 것의 지식의 차이는 더 커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아는 만큼 더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더 찾아서 읽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알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질문해 보세요 하면 이런 뭐 전혀 모르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니 아는 게 있어야 질문을 하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도. 이게 많이 알잖아요. 알면은 질문할 거리가 생겨요.
궁금하고. 이게 이런 걸 독서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서력은 한번 차이가 나면 메꾸는 게 쉽지는 않아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어렵다는 거예요. 엄청 노력을 하면 메꿀 수는 있죠. 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는 거. 그래서 지식을 알면 알수록 독서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거, 지식이란 것은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지식은 뭐예요? 어휘량이에요. 아이들에게 어휘량은 곧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량이 쌓이려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0세부터 4세까지는 부모가 다양한 말을 해주는 아이는 어휘량이 많이 쌓여요. 말이 없는 엄마보다는 말이 많은 엄마. 한 가지 말로만 해주는 엄마보다는 다양한 말로 해주는 그 엄마가 있는 아이들은 같은 4세지만 어휘량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 아이들까지 이때까지는 아이들도 일상 용어를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상 용어가 축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가 해주는 일상 언어만으로도 어휘량이 쌓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후 5세 이후 4세가 아니라 5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5세 이후의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가 주는 일상 언어만으로는 이제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전에도 항상 말했죠. 엄마 아빠가 해주는 말은 굉장히 쉬운 말의 반복의 연속이라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일상 용어로는 커버가 되지만 5세 이후로는 일상 용어만으로 고급 어휘가 절대 쌓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엄마들이 반드시 무엇을 해주냐. 물론 그전에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독서예요. 책 읽어주기. 책 읽어주기.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휘량과 문장 내에 문법 체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릴 때부터 해주는 독서, 책 한 권이 그냥 책 한 권이 아니라 평생 아이가 쌓아지고 알게 되는 어휘량의 토대예요. 엄청 중요한 시기예요. 그죠? 하지만 또 이때 독서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엄마들이 독서가 중요하니까 이때 막 5세, 6세부터 글자에 스트레스를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뇌가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사람 뇌는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하게 발달을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미성숙하게 태어나서 점점점 시기를 주면서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뇌가 그렇게 발달하는데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독서를 하라는 것을 글자 쪽으로 의미를 연결시켜서 자꾸 5세, 6세 아이들한테 리딩을 해주면 될까요? 좋은 거 아닙니다. 즉, 책을 읽히는 시기는 독서는 중요하지만 너무 이른 나이에 글자 쪽으로 중점을 둔 독서를 시키는 건 좋지 않다. 왜 안 좋은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